안녕하세요. 중국 좀 아는 남자 주요조 리응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소 중국에 관심이 있고 중국어를 배워볼지 고민해 보셨거나 중국어 학습 중에 있으신 분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한국에서도 이제는 사실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조선족 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선족 분들이 중국어로도 이야기하고 한국어로도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은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조선족은 과연 중국어부터 배울까? 아니면 한국어부터 배울까? 우선은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생각. 조선족은 국적이 중국이므로 당연히 중국인이다. 고로 중국어를 먼저 배울 것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두 번째 생각. 조선족은 국적상 중국인이 맞지만 동시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같은 민족이었던 조선인이 만주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등등 거치면서 지금의 중국이라는 영토에 안착하게 됐죠. 고로 같은 민족의 피가 그래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조선족 내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어를 먼저 배울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조선족은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한다 라는 전제하에 과연 무엇을 먼저 배울까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전제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족 중에서도 중국어만 사용할 줄 안다거나 반대로 한국어만 사용할 줄 아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적지 않기 때문이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 볼게요.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방식은 사실 중국에서 소수민족들을 무슨 족 이라고 부르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보면 아마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바로 제중동포라는 표현이 있죠. 이제 조금 감이 오셨을까요? 바로 재미교포, 제일동포 이런 말은 그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언어적인 측면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생각을 좀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재미교포나 제일동포 중에는 그들의 생활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특정 언어에 노출되었는가, 그것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의 언어 능력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면 중국은 전체 인구 중 92%를 차지하는 한족을 제외한 55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그 중에서도 조선족은 1992년에 한중 수교를 통해 한국과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른 소수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이룬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55개에 달하는 이 소수민족과 큰 중국 대륙의 땅덩어리를 모두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중국은 반드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단순히 한두 개의 민족들이 분리가 되거나 또는 독립하게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른 소수민족들도 뭐야 쟤네 독립함? 그럼 우리도 독립할래. 야 축창 들어. 이런 식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고 했을 때 걷잡을 수 없겠죠. 실제로 이 14억 인구의 8%에 달하는 약 1.1억 명 정도에 달하는 소수민족들은 중국 영토의 60%만큼 거주지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러한 소수민족들이 분리되거나 또는 독립하게 된다면 중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중국몽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통치가 불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6개의 민족들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해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중국은 민족의 정체성보다 국가의 정체성을 더욱더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조선족이라는 소수민족에게 삼관 교육이라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조선족들은 어렸을 때부터 국가관, 역사관, 민족관 이 세 가지가 모두 중국에서 비롯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소수민족들의 민족 정체성이 아닌 국가라는 정체성에 흡수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죠.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바로 한족화, 즉 한족에 동화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해를 좀 도와드리자면 여러분들 혹시 영어권 국가에서 유색인종을 좀 비하하는 단어로 어떤 게 쓰이는지 아시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나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겉은 노란색, 황색인데 속은 하얗다. 그래서 피부색은 황인종인데 그 속의 사고방식은 백인과 동일하다. 즉 겉모습으로는 아시아계 사람인데 사고방식은 아메리칸이다. 이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아시아계 미국인들도 완전하게 동화가 돼서 자신의 모국에 대한 친근함은 있을 수 있어도 자신의 조국은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의 조선족들도 특히 아버지 세대가 아닌 우리 세대의 젊은 층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 세대라고 하면 아무래도 80년대, 90년대, 00년대 태어난 조선족들의 경우에는 문화적으로는 젊은 층일수록 아무래도 한국 문화도 접하기가 더 쉬운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더 친근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1세대 조선족들에 비해서는 나의 조국, 나의 고향, 이런 민족성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한중수교로 인한 경제적 발전 때문에 과거 거주 지역이 주로 조선족들이 이제 밀집해 있던 연변이라던가 흑룡강, 랴오닝이라는 그런 지역들에서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이제 일선 도시로 많은 조선족 분들이 이동하게 되면서 집단 거주 형태, 그런 민족 특유의 문화들이 이제 해체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하면서 친척들과 모이고 같이 가족 행사를 참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친구들일수록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더 강하잖아요.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인이라는 민족의 정체성보다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되고 사실상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가 더 한족화될수록 쉬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주로 밀집 지역을 떠나게 되면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될까요? 그 이유는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이 동북 삼성, 아까 말씀드린 연변, 흑룡강, 랴오닝에는 조선족 학교가 있어요. 그곳에서 조선족들이 배우는 언어, 조선어를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선족들이 밀집된 지역을 떠나서 다시 말해서 주요 지역에 있는 조선족 학교를 다니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한족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니면서 한족들과 동일한 교육 시스템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동화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선족 1세대들, 즉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어머니, 아버지 그 윗세대가 자신의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가정에서도 조선어를 가르치기도 할 겁니다. 당연히. 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린 시절에 절대적으로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교육뿐만 아니라 첫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학교라는 곳에서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족들과의 교류, 소통이 점점 더 단절이 되고 있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자극적인 것들에 더 쉽게 노출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내 주변에 나와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모두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조선어가 아니라 중국어로만 사용한다면 그게 설령 한국인이라도 당연히 한국어 능력보다 중국어 능력이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한국인이지만 중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중국인들로만 같이 생활을 하고 교류하고 성장했다면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한국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케이스의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조선족이지만 한국어로 조금은 알아들어도 직접 한국어를 구사하지는 못하고 중국어만 할 줄 아는 그런 친구라던가 그와 반대로 조선족이지만 조선어가 아닌 한국의 문화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완전한 한국어 느낌의 한국어를 구사하고 중국어는 잘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둘 다 완벽하게 잘 구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개개인마다 중국어와 한국어를 조금씩은 하지만 그 비중이 조금씩 다르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특이하게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중국 분이신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중국에서 자랐고 아버지와는 교류가 다소 적었고 중국에서 계속 크다 보니까 한국인인데도 중국어만 하는 친구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땐 굉장히 신기했고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런 친구들을 좀 많이 소통해보면서 저는 그래도 단순히 조선족이기 때문에 어떠할 것이다 이런 선입견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자유로워진 편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중국 유학 초창기 때 수학을 조선족 분에게 처음에는 과외로 배우기도 했고 또 아버지 일을 돕는 분이 조선족 분이셨고 그분과 제가 이제 커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냥 막연하게 미디어만을 통해서 조선족 분들을 접하게 되는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선입견은 없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야기가 조금 산으로 갔는데 정리하자면 조선족은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한다라는 전제를 살짝 수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족은 중국어와 한국어를 반드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이는 개개인이 살아가는 성장 배경에 따라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을 수치화시키자면 어떤 조선족의 한국어 능력, 중국어 능력 이런 걸 모두 100이라는 능력치로 보고 얘기하자면 한국어 능력은 80, 중국어 능력은 20, 반대로 한국어 능력은 20, 중국어 능력은 80, 또 둘 다 완벽하게 50대 50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 되게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한국어를 먼저 배울까 중국어를 먼저 배울까라는 오늘의 주제는 사실상 모든 조선족이라도 살고 있는 그 거주 지역에 따라서 또 어떤 환경에 놓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의미 있는 호기심은 아니었다. 다만 이런 질문을 통해 제가 던져볼 수 있는 시사점은 젊은 층일수록 민족의 정체성은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언어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인터넷의 발전 등 한류 문화의 열풍 이런 걸 겪었던 특히 90년생이라던가 00년생 출신의 조선족들이라면 적어도 옛세대들의 그런 어눌한 조선어보다는 한국어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젊을수록 더 뚜렷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선족 분들은 일본어까지도 구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조선족들 중에는 사실 고급 인력들이 참 많다라고 느껴져요.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조선족 분들이 한국에서 3D 업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이미지가 한국에서는 조선족 분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앞으로 젊은 층일수록 가능성이 많은 고급 인력들이 정말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국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직접 중국어를 사용하시는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한국분들이라면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네요. 결론입니다. 중국어 말고 영어 공부하세요.